자, 이제 협동조합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위에 있는 건 재미없는 내용이니까 이거 빼고요. 이 다다약선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케이스인데요. 이 협동조합이 생산자 협동조합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의사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이 개별 한의사가 다 사업자죠. 그죠? 개별로 사업자 등록증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사업자 협동조합이죠. 만든 목표는 명확해요. 건강보조제를 질 좋은 걸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캐파를 늘리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개별 한의원에서 원료를 사서 뭘 만들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약에 건강보조제라고 하는 걸 만들면 단가를 낮출 수도 있죠. 또 하나 협상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질 좋은 제품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훨씬 좋은 점이 많죠. 네, 재료도 많이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다다약선이라는 이름을 걸고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서 원재료의 출처 같은 것도 소비자들한테 훨씬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모였어요. 당연히 생산 단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공장 하나 가지고 이분들이 다 돌리면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 질 좋은 건강보조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도 낮춰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잘 되십니다. 심지어 잘 되세요. 네, 이런 걸 한번 조직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해보세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네, 네, 여튼 제가 단어를 자꾸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뭔 말을 하려다 이랬지. 예. 한국창의여성연구협동조합도 생산자 또는 사업자협동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개별 연구원들이에요. 전부 다. 이 연구원들이 만났어요. 만나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성분들로 조직되어 있죠. 네, 여성분들로 조직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조직의 목표였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개별적 상황에 대해서 대처 가능한 강의를 운영하겠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기 여성분들 계셔서 알겠지만 육아와 일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아름답게 이거를 균형감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동의하면 할 수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네. 네. 어떤 협동조합이건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무임승차자는 생겨요. 네. 그게 안 생기는 조합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꿈은 안 꾸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럼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잘 헤쳐나가야죠. 네.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네. 자, 직원협동조합 한번 볼까요? 해피브릿지라는 아주 아름다운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해피브릿지 혹시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동네에 국수나무라는 프랜차이즈 보신 적 있으세요? 밖에서들 많이 드시는군요. 네. 이 해피브릿지는 원래 주식회사였어요. 주식회사였는데요. 이 해피브릿지를 구성하고 있던 임원진이라고 하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던 몇 분이서 진짜 파이오니아 같은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이분들께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직원들과 함께 소유하겠다라고 한 거죠. 네,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유는 이랬대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들어내고 싶었대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거를 직원협동조합으로 바꾸셨고요. 이 해피브릿지는 주로 프랜차이즈 개설해주는 협동조합입니다. 뭐 도쿄 돈가스, 뭐 국수나무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들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당연히 프랜차이즈 점주분들한테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 왜 프랜차이즈 사업하면 많이 벌어나는 횡포들 이야기들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이려고 애쓰고 실제로 줄이고 계시고요. 그래서 운영을 아름답게 잘 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주식하다가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여기에 임원분들 몇 분을 아는데요, 개인적으로. 네, 드문 분들이에요. 네, 네, 네. 좋은 표현으로는 선구자적인 분들이고요. 네. 시쳇말로는 호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네, 그 경제적 희생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거 안 쉬워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멀쩡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여튼, 네, 풀무? 풀무원? 풀무원은 협동조합 아닙니다. 네, 원래 하려고 했었죠. 하려고 했는데 한살님하고 같이 그 비슷하게 겹치시거든요. 풀무에 운동하셨던 분들하고 안 하셨죠.
근데 안 하신 것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기업으로서 나쁘게 운영하고 있냐? 전혀 아닙니다. 네, 풀무원은 기업으로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어요. 네. 아, 이게 2시간 강의가 쉬지 않고 2시간이군요. 아름답습니다. 네. 에피브리지 잘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직원협동조합 전환 이후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것들을 끊임없이 잘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은 기업이에요. 네. 루트원 협동조합은 여행 상품 파는 협동조합입니다. 이 청년들이 모여서 만들었고요. 혹시 그런 여행 들어보셨어요? 공정여행 같은 그런 여행을 계획하고 판매하는 일반 여행사와 좀 다른 일을 해보겠어 라고 했고요. 특히나 조합원들이 삶의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 만들어 볼래. 우리의 노동이 격떨어지는 노동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도 즐거운 그런 노동 해볼래 라고 해서 만든 청년들이 만든 협동조합이고요. 돈을 많이 벌까요, 여러분? 아, 그럴까요? 그쵸, 그쵸. 네. 그렇지만 저는 늘 기도합니다.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라. 이런 청년 모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모델들이 많아서 자기들끼리 뭔가 기획해, 물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너무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혼도 하는, 이거 죄송합니다. 뭔 말이야?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죠. 뭐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응? 그렇죠. 이거 웃음소리 다 나가나요, 근데? 아,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자, 이건 이제 소비자협동조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기본법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협들은 다 기본법 이전 생협들이에요. 한살림이나 자연드림이나 두레생협이나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들은 생협법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 이후에 생긴 이제 소비자협동조합인데요. 정말 간단한 의문 같죠, 그죠? 와인은 왜 비쌀까요? 라고 하는 우리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와인을 좀 싸게 먹을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하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직이 돼서 와인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양이 일정 양을 넘어서게 되면 유통과 이렇게 많이 뭐라고 그러죠? 내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또 이 루트를 실제로 만드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조직이 됐어요. 조직이 돼서 소비자들이 이제 뭐 이미 뭐 와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잘 와인을 서로 사서 먹고 하는데 참고로 여기에 운영진들은 몇 번 뵀거든요. 뵀는데 항상 홍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와인을 드시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 물품들이 있으면 소비자협동조합 조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장을 넘기면서 얼마나 지금 떨고 있는지 몰라요. 오타가 있나 없나. 제가 요즘에 정말 노안이 와가지고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여가지고 노안이 진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동생이라는 이 협동조합도 네, 소비자협동조합이에요. 동물병원입니다. 동물병원. 동물병원이 많은 동물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네, 좋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동물병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 반려묘 같은 친구들이 치료받고 하는 동물병원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비자분들이 출자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거죠. 여기서는 제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겠죠. 서비스를 이용하고 당연히 그러면 이 협동조합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당 진료 없겠죠. 그런 거 없겠죠. 그다음에 뭐 부풀려진 약 처방 저기 없겠죠. 동물들한테도 동물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도 잘 지켜내겠죠.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한 케이스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거 사회적으로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저희가 투쟁해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는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도 해보는 거죠. 네, 그렇게 생긴 협동조합이고요. 이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인데 사회라는 말을 앞에다 더 붙였잖아요. 이건 좀 더 명확한 사회적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UD라고 하는 이 협동조합은 청각장애인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고 싶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기술을 근간으로 한 협동조합이죠. 이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의사소통 지원 사업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두 가지 이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문자 통역 같은 것들, 쉐어 타이핑이라고 하는 기술, 이것들을 했고요. 당연히 이거는 청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할 때는 정부 보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목적하는 사업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사업군을.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다른 사업을 이제 부가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 목적에 충실하게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실현해내는 그런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설립하고 이럴 때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소비자협동조합은 우리끼리 즐거워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가치를 위해서.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들이 있어요. 카페모아 같은 경우에는 이 협동조합을 만드신 발기인들은 부모님들이에요. 우리가 정신장애라고 하는 일종의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친구들, 문제가 아니죠.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고용이 돼서 늘상 우리는 이런 친구들한테 수혜자라고 규정짓는 게 있잖아요. 수혜자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 사회적으로도 자립해서 주체로 설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내고자 한 거죠. 근데 카페라는 게 사실 카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주 난이도가 높은 그런 일들은 아니고 위험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훈련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 모아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 복이죠. 슬라이드 쇼.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출현을 했고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서 특히나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많이 눈에 띄는 협동조합 이야기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떤 때 가장 많이 출현이 됐었고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유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봤고요. 내일은 이거에 이어서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정신, 조직혁신에 대한 이야기들 더 해볼 텐데요. 제가 말이 좀 빠르기도 하고 하여튼 여튼 대충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알기로 한 30분 정도 주어지는 것 같은데 질의응답 시간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엄청 부담스럽고 엄청 떨리고 했는데 안 떨리는 척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